네, 다음 전해드릴 소식은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동산 관련 소식입니다. 서울, 경기는 물론이고요. 지역사회에서도 전세가 씨가 마른다고 하는데 전월세 신고제, 또 임대차 계약 때 실거래 신고를 의무화.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상승폭을 5% 이내로 제한해버리니까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이한 제도인 전세가 사라질 것이라는. 그리고 수성구의 범어동 이야기를 하면 84제곱미터 전용 면적 아파트가 15억 원이 넘었다는. 대구는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활발한 재건축, 재개발 사업으로 전세 이주 수요가 풍부한 것도. 특히 수성구는 아파트 전세 가격이 6대 광역시 시군 중에 가장 높은 곳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성구의 아파트 제곱미터당 전세 평균 가격은 328만 3천 원으로, 중구도 310만 2천 원으로 6대 광역시 제곱미터당 평균 가격 톱 1위, 2위를 기록할 정도입니다. 네, 가을을 맞아서 이사를 고민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본격적인 이사철에 접어들었는데 전세도 없고 또 가격도 많이 올라서 서민들의 살림은 더욱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서울, 경기는 물론이고요. 지역사회에서도 전세가 씨가 마른다고 하는데 전세 가격도 계속 오르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먼저 이 기자가 현재 전세값 상승률부터 한번 전해주실까요? 네, 전세 풍기로 전세값이 오르고 있는 전국적인 현상인데요.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8월 31일 기준 8월 5주차 전국 아파트 전세값은 0.15% 올랐습니다. 그 전주와 비교해도 대구는 0.1%, 경북은 0.08% 올랐는데요. 이때 0.9% 상승을 기록한 서울은 당시 무려 62주째 연속 상승을 기록 중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그 전세값이 크게 상승한 것에 그 불을 지핀 것이, 용어 좀 어렵지만요, 계약갱신 청구권제, 그리고 전월세 상한제를 담은 새 임대차법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7월 31일 시행된 지 한 달여 만에 서울 전역에서 이 아파트의 그 연식, 가격대에 상관없이 전세 가격이 크게 오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체 물건이 급감하고 또 소형 평형을 중심으로 월세 전환이 늘어나는 등의 그 부작용도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9월 7일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통해 확인한 결과 지난 7월과 8월 서울에서 발생한 전세 거래가 총 이제 5,6천 건이 있었는데요. 이 중에서 1,596건의 사례를 보니 강동구 명일동 삼익그린 2차 전용 107제곱미터는 7월에 6억 5천만 원이었던 전세 가격이 불과 한 달 만에 8억 9,500만 원으로 올랐고요. 또 송파구 잠실동 우성 전용 131제곱미터도 7억 5천만 원에서 9억 8천만 원으로 2억 3천만 원 가량이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입지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지금 다 상승하는 추세인데요. 정부가 연일 부동산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세값이 이렇게 치솟고 있는데 임대차 보호 3법 때문에 분석들이 많습니다. 배 기자께서 이 법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네, 그 정부가 임대인을 보호하고 또 투기 세력을 뿌리뽑기 위해서 8월부터 시행한 전월세 신고제, 또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 법안을 내놨습니다. 이 세 가지 법을 묶어서 이른바 임대차 보호 3법이라고 부릅니다. 이 법안들의 주요 내용으로는 전월세 신고제, 또 임대차 계약 때 실거래 신고를 의무화해야 합니다. 또 전월세 상한제는 임대차 재계약 때 임대료 인상률을 5%로 제한하는 것이고요. 계약갱신 청구권은 세입자가 원하면 2년 이상 재계약을 하는 계약에 있어서 임차인의 연장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당시 전월세 상한제는 저금리 현상과 맞물려서 전세 매물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문가들 분석이 많았는데요.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상승폭을 5% 이내로 제한해버리니까 집주인은 전세 가격을 원하는 만큼 올릴 수가 없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높은 월세를 선호하게 되는데요. 사실상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이한 제도인 전세가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가 컸었습니다. 네, 계약이 끝나도 추가 2년 계약 연장을 보장하는 계약갱신 청구권제 역시 전세 매물 감소와 전세금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했습니다. 기존 전셋집에 2년 더 거주하려는 수요가 늘면서 전세 매물이 예년보다 크게 줄고 있고요. 여기에 매물로 나온 전세는 집주인들이 그 보증금을 크게 올려 받으려 해서 껑충 뛰어 있어서
이 껑충 뛴 전세값을 감당하지 못하는 세입자들은 점점 더 이 도심에서 외곽으로 밀려나는 모양새입니다. 집주인에게는 상당히 불리한 제도 같은데요. 이걸 두고 일각에서는 자기 재산에 대한 권리도 제대로 펼치지 못하느냐, 무슨 공산주의냐 이런 비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집주인에게는 이런 거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까? 아예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집주인이나 집주인의 부모 혹은 자녀가 그 주택에 실거주해야 된다면은 계약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만은 실제 실거주를 하는지 세입자가 그 후에도 감시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신고를 하면은 이게 또 불법이 돼버리는 거라서 상당히 제약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리면은 집주인은 이제 수익률이 높은 월세로 당연히 저희가 재차 말씀드리지만 월세를 선호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요. 4년 후 새로운 세입자를 받을 때 전월세 비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죠. 왜냐하면 한 번 세를 주면은 이제는 쉽게 계약을 물릴 수가 없으니 당연히 시작할 때부터 엔트리가 가격이 높아질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안 시행 2달을 지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정부가 말한 부동산 안정화보다는 전문가들이 말한 이 우려, 전세 대란 이게 훨씬 더 현실과 근접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네. 전월세 신고제도 전월세 그 매물 감소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계약 후 30일 내에 임대차 거래 신고가 의무화되면 세금 부담을 느끼는 일부 집주인들이 이 주택 임대를 꺼려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조금 전에 서울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한 달 만에 전세가가 2억 원 이상 올랐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요. 참 서민 입장에서는 힘든 가격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대구 수성구의 범어동 이야기를 하면 84제곱미터 전용 면적 아파트가 15억 원이 넘었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참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지방 최초입니다. 네. 지방 최초 네. 비수도권에서는. 네. 네, 비수도권 처음으로 84제곱미터 아파트가 그 15억 돌파했다는 얘기는 우리 언론인들에게는 충분히 뉴스 가치가 있지만 비수성구에 사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상대적 박탈감을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언론인들도 그런 점을 배려해서 무조건 자극적인 언론 보도는 좀 지양해야 한다는 스스로의 반성도 좀 해보곤 합니다. 임대차 3법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면요. 이 임대차 3법 시행 때문에 전세 매물과 주택 거래량이 급감하고 월세 비중이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은 또 비판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부동산의 기류는 아파트 거래량은 줄고 또 입지적으로 인기 있거나 학군이 좋은 지역으로는 꾸준히 신고가가 속출하는 그야말로 불타는 장이 되고 있습니다. 대구는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활발한 재건축, 재개발 사업으로 전세 이주 수요가 풍부한 것도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구지부 관계자는 이번 법안 통과로 대구 지역 전세 물량이 급감할 것으로 보인다. 전세 수요자가 집을 구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또한 전세금을 활용한 갭 투자도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서 주택 거래도 위축될 것이다라고 말했는데요. 갭 투자로 인한 주택 거래를 줄이는 것은 성공적이죠. 이거 줄여야 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전세를 구해야 되는 입장인데도 집주인들이 전세를 거두거나 가격을 너무 올린다면은 이거는 실제 서민들의 실거주와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전세 가격 그 상승세를 말씀드리기 전에 하나의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회사 후배가 임대차 3법 시행 이후에 집주인이 이 집을 세 채를 갖고 있었는데 집을 매각해야 되니 이 전세 집에서 나가달라 이렇게 했고 그 살던 집 주변에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전세가 아예 없어서 디딤돌 대출을 받아서 그 아파트를 구매해야 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는데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실제로 이제 벌어지고 있다는 그래서 저는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전세 가격이 이제 실제로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수성구와 중구가 상승세를 견인하고 있는데요. 특히 수성구는 아파트 전세 가격이 6대 광역시 시군 중에 가장 높은 곳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성구는 투기 가열 지구이고 중구는 고분양가 관리 지역인데요. 중구 역시 수성구에 이어서 부산, 인천 등 6대 강역시 47개 시군 가운데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또 KB 부동산 리브온이 그 지난 8월 26일 발표한 이 월간 KB 이 주택 가격 동향 조사를 보면요. 수성구 아파트의 제곱미터당 전세 평균 가격은 328만
이 3,000원으로 그 전달에 비해서 0.54% 올랐습니다. 중구도 310만 2천 원으로 0.27% 상승해서 6대 강력시 제곱미터당 평균 가격 톱 1위, 2위를 기록할 정도입니다. 네, 대구의 아파트 전체 제곱미터당 평균 가격은 전세 가격입니다. 259만 1천 원으로 6개 강역시 평균 241만 4천 원을 훌쩍 뛰어넘었는데요. 역시 부산, 인천, 광주, 대전, 울산을 제치고 6대 강역시 1위를 기록했습니다. 대구의 아파트 전세 가격은 지난달에 비해 0.4% 올라서 대전에 이어 6대 강역시 중 두 번째로 상승이 가팔랐습니다. 전세가가 이렇게 오른다는 거는 매물이 그만큼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아까 전에 백이자 후배 지인도 뭐 그런 얘기 있었지만은 뭐 전세가 씨가 말랐다 이런 말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대구 지역 부동산 시장을 보면 이제 가을철 이사철인데도 불구하고 네. 집주인들이 이제 전세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실제 수성구에서 부동산 사무소를 제가 여러 군데 돌아다녀 보니까 한 공인중개사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며칠 전부터, 그러니까 8월, 9월 할 것 없이 계속 이제 전세 거래가 끊기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임대차 3법이 논의되면서부터 전세 매물을 이제 월세로 전환을 하면 어떻겠냐라는 집주인들 문의가 굉장히 많아진다고 하더라고요. 그전에는 월세는 아무 관심이 없던 분들도 이 법이 시행이 됐으니까 이제는 월세를 좀 받고 싶은데 뭐 받아줄 수 있겠냐 이런 식으로 묻는 고객들이 급증했다고 합니다. 네. 또 대구과학대학교 금융부동산학과 김대명 교수에 의하면은 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계약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었을 때도 임대료가 가파르게 오른 사례가 있다라고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법안 개정으로 당장 오르는 임대료는 잡을 수는 있겠지만 4년 후부터 임대료의 상향 평준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기존 전세가 월세나 반전세 등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아서 서민 주거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임대차 3법 시행 이후에 전세값 상승도 문제가 되겠지만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갈등 사례도 폭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가 이제 분쟁조정위원회라고 해서 이제 사실상 유일한 분쟁 해결 기구를 제시한 게 있는데 이게 사실상 실효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고요? 네, 대구 수성구의 한 아파트를 전세로 내주고 있는 A 씨는 세입자가 최근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하겠다면서 그러니까 전세금 인상 같은 경우에도 한 푼도 또 동의할 수 없다라고 버텨서 고민이라고 토로했는데요. 지자체에서는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진행해 보라라고 권유를 했지만 그러니까 이마저도 세입자가 조정에 응하지 않겠다라고 거부를 하면 사실상 진행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고 이제 이 집주인 A 씨는 허탈감과 무력감에 빠졌는데요. 남은 유일한 방법은 소송입니다. 하지만 이 소송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생각해 보면 그것마저도 쉽지 않은 게 현실인 거죠. 네, 분쟁조정위원회 출범 후 실적을 보면요. 2017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6,500건 정도가 되는데요. 그중에서 조정이 성립된 건수는 1,522건으로 전체 23.4%에 불과합니다.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조정을 신청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대방이 거부하면 조정 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조정 절차에 응해 가까스로 조정안이 나오더라도 당사자 중에 한쪽이라도 거부하면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성공률은 그래서 23% 수준에 그칠 정도로 취약합니다. 여기서 해결되지 않은 분쟁은 결국은 법적 소송으로 가는 수밖에 없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소요되는 기간, 비용을 고려하면 갈등 해결의 도구로 활용하기에는 아주 무리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네, 다시 전세 시장으로 돌아오면요. 정부는 전세값이 안정세를 되찾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정부는 늘 낙관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9월 2일이죠. 임대차 3법 시행 전 미리 전세 가격을 올리거나 신규 전월세 입주 수요를 중심으로 상승하기도 했지만 8월 첫째 주부터 상승폭이 감소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임대차 3법이 본격적으로 정착되고 10월에 전월세 전환율 조정 등 보완 방안이 시행되면 전월세 시장 안정에 큰 도움을 줄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자, 상승폭이 줄어드는 것이 이제 하락하는 것과는 다른 이야기이지 않겠습니까? 정부의 입장 변함이 없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아파트 가격의 고공행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월세 시장의 안정화가 현실로 이루어지길 바라보겠습니다.